세상 일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든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이번 한 주도 별일 없기를 바라보지만 일주일 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정신없이 수습하다 보니 월요일이 되었다. 어떤 드라마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한 치 앞도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삶이 좀 더 여유롭기를 바라지만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라고 말하지만 내게 남은 건 좌절과 실패뿐이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걱정만이 가득한 나의 불안한 삶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마이클 싱어는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CEO, 그리고 영성 공동체 리더를 거쳐서 작가가 되기까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에 져서 될 일은 된다에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자신에게 주는 흐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이를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맡기기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좋고 싫다는 마음을 버리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싱어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간섭하며 쉴 새 없이 떠드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는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건넨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한다. 예를 들어 지인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은 매너가 별로네.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크게 동조해주지는 않아서 조금 재미가 없다 등의 생각들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은근히 나를 무시하잖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라는 근거 없는 생각들도 떠오른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모든 일에 좋고 싫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좋고 싫다는 감정은 자동적 사고로 판단된다. 상황이 발생하면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판단하는 것이다. 좋고 싫다는 생각들은 나의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비난하게 만들어서 자책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내가 정말 별로인 사람인가? 라는 의문들과 타인을 근거 없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마음들도 좋고 싫다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확대 해석되고 상처받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재생되어서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에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다. 내가 원하는 일은 꼭 일어나야 하고 불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와 같은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내 삶에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해야 해. 저가의 주식을 매입했으니 내년쯤이면 이 돈이 2배가 되겠지. 이번 주 주말에는 여행 가야 하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에 가득 찬 생각들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와 다르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삶이 원활하게 흘러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내가 기대하는 바와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 최악의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좌절감으로 나의 삶이 채워진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승리하는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감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다. 기대가 좌절이 되면 평온함과 고요함이 깨지게 된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는 좋고 싫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준 흐름에 몸을 맡겨보기로 결정한다. 그는 삶이 나에게 주는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면
많은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관점은 이렇다.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내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끝날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 순간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들이다. 수십억 년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결과물들이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공급해 주었다. 이 중에 인간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해낸 일은 없다. 개인의 의지라는 힘이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이클 싱어의 대답은 내맡기기 실험을 해보는 것이었다. 그는 40년 동안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았다. 어떤 상황이 인생에서 벌어지든 모든 일에 좋다 싫다고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모든 일은 나에게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보았다. 그렇게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정을 걸었다. 40년 동안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인도되었다. 첫 시작은 날씨였다. 비가 오면 불평하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다. 원래 비가 올 때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지 불만이었다. 비는 꼭 내가 야외 활동할 때마다 내리고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이 모든 무의미한 생각들을 다음과 같이 바꿨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내맡기기 실험은 인생의 큰 결정까지 확장되었다. 실험 규칙은 단순했다. 삶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소중한 손님처럼 대한다. 내맡기기 실험에 실패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면 경험을 기회 삼아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다시 한번 내맡겨 보는 것이다. 내맡기기 실험을 한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다. 삶의 흐름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임했다. 마이클 싱어는 암릿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명상 수행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는 이타적인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삶이 자신에게 준 신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사원을 지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가 손수지은 영성 공동체를 위한 사원을 보고 누군가가 비슷한 집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렇게 빌트 위드러브란 회사가 탄생했다. 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회사였다. 마이클 싱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 집을 고치는 것도 영적인 수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세상이 그에게 직접 주문한 것처럼 일을 대했다. 그의 회사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마이클 싱어는 그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그리고 수익은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부지 구매를 위해 재투자되었다. 그렇게 건축 사업이 확장되는 때 마이클 싱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고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이클 싱어에게 주어졌고 그는 삶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의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 건축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직원 2,300명, 연매출 3억 달러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회사의 수익은 영적 공동체로 기부되어 부지 구입 및 커뮤니티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내맡기기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 중에 깊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주도권도 자신이 아닌 삶 자체에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개인적, 직업적,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 전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삶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삶이 그에게 보내는 경험을 즐겁게 기다릴 뿐이었다. 물론 마이클 싱어 인생에 성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부 직원이 마이클 싱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모함했고 그는 미국의 FBI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았고 약 8년간의 오랜 법적 투쟁이 이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세계 최강국 미국 정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그의 회사를 조사하는 소식은 주요 미디어의 메인 헤드라인에 등장하기까지 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 악재였지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 평온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명상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들도 그에게는 주어진 삶의 여정이며 그저 어디로 데려갈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의 영적 여정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강렬한 부분이 되었다.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더 큰 불안이 찾아왔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평온함을 찾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결국 그는 무죄로 힘든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그는 사원에서 열리는 오전 명상과 오후 명상을 통해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의 내맡기기 실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될 일은 된다는 혼란스러운 삶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떠도는 좋고 싫음과 같은 평가와 판단의 생각들을 내려놓아 본다. 삶이 나에게 주는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나를 삶에 맡기는 실험은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관점을 깨닫게 해준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손님같이 찾아오는 순간을 선물 같은 삶의 경험이라 느끼면서 평온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